시계 초침 소리가 가게 안을 채운다. 똑, 똑, 똑. 나는 돋보기를 쓰고 작은 톱니바퀴를 핀셋으로 집어 올린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68살 손은 이제 예전만 못하다. 낡은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온다. 가게 문은 오늘도 열리지 않았다. 손님이 없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시계가 고장나면 버린다. 고치는 게 더 비싸다고 한다. 나는 핀셋을 내려놓고 벽시계를 올려다본다. 오후 3시 40분. 점심도 걸은 것 같다. 배가 고픈지 허전한지 구분이 안 된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갈색 택배 상자 하나.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손목시계 2개와 함께 투명한 비닐봉지가 나왔다. 봉지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손에 쥐는 순간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플라스틱 케이스에 먼지가 수북했다. 라벨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연이에게 1985년 4월. 나는 테이프를 이리저리 돌려봤다. 39년 전 물건이다. 누가 이걸 맡긴 걸까? 나는 장부를 뒤적였지만 최근 한 달간 수리 접수는 단 3건뿐이었다. 전부 동네 할머니들 손목시계였다. 카세트 플레이어는 선반 위에 있었다. 10년도 더 된 물건이지만 아직 작동한다. 나는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 지지직. 잡음이 흐르고 곧 목소리가 들렸다. 태연아, 생일 축하한다. 아빠가 이걸 너한테 남기고 싶어서. 목소리는 거기서 끊겼다. 테이프가 늘어진 건지 뒷부분은 소음만 길게 이어졌다. 나는 멈춤 버튼을 눌렀다. 손이 식탁을 짚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목소리, 낯설지 않았다. 아니, 낯설다기보다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마치 오래전 꿈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태연이가 아니다. 내 이름은 한영수다. 나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같은 목소리가 반복됐다. 태연아, 생일 축하한다. 그 목소리는 따뜻했다. 조금 쉰 듯했지만 단단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테이프를 꺼내 택배 상자를 다시 확인했다. 발신지가 적혀 있었다. 부산광역시 서구 복례동. 부산. 나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이 없다. 나는 보육원에서 자랐다. 11살 때부터 서울 은평구 한 시설에서 컸다. 그 이전 기억은 거의 없다. 창밖으로 저녁해가 기울고 있었다. 가로등불이 하나씩 켜졌다. 나는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태연이라니 누구지? 내 목소리가 텅 빈 가게에 울렸다. 초치 소리만 대답했다. 똑, 똑, 똑. 나는 다시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다. 이번엔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다. 소음 구간이 이어졌고 그 뒤로 희미하게 무언가가 들렸다. 바람 소리 같았다. 아니, 바람이 아니라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귀를 스피커에 바짝 갖다 댔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불타는 냄새, 누군가 내 손을 잡아 끄는 느낌. 나는 플레이어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다.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조여왔다. 이게 뭐지? 나는 물 한 컵을 마셨다. 손이 떨려서 물이 턱으로 흘렀다. 밤이 깊었다. 나는 가게 문을 잠그고 2층 원룸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그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소리들. 바람, 기계음, 울음소리.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오래된 수첩을 꺼내고 펜을 들었다. 부산 복례동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덧붙였다. 태연, 누구? 새벽 4시.
나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내일 부산행 기차표를 끊어야겠다. 기차는 오전 9시에 출발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서울을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졌다. 가을이 지나가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어젯밤 몇 번이나 다시 들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켰다. 부산 서구 복례동. 화면을 확대하자 좁은 골목들이 빼곡히 보였다. 예전엔 부두 근처 공장지대였다는 걸 검색으로 알았다. 지금은 대부분 재개발 중이라고 했다. 기차가 대전을 지나고 대구를 지났다. 나는 도시락을 꺼내 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입 안에서 밥알이 씹히는 감촉만 있었다. 부산역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였다. 역, 광장에서 택시를 잡았다. 복내동 가주세요. 복내동 어디쯤인데요? 그냥 복내동 입구요. 제가 찾아볼게요. 택시는 해안가를 따라 달렸다. 바다가 보였다. 햇빛이 물결에 부딪혀 반짝였다. 나는 바다를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숨이 막힐 것처럼 넓었다. 차는 좁은 골목 앞에 멈췄다. 기사는 이쪽이 복내동 옛 동네라고 했다. 나는 요금을 내고 내렸다. 골목 입구에는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다. 대흥상회, 복내철물점, 신광구 판장. 간판은 있었지만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나는 택배 상자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복내동 147-3. 하지만 이 골목엔 번지수 표지판이 없었다. 한참을 걷다가 열린 가게 하나를 발견했다. 구멍가게였다.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혹시 이 주소 아시나요? 복내동 147-3번지요. 할머니는 손을 내밀어 종이를 받아들었다.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여기 번지수가 다 바뀌어버려서 옛날 주소로 모르겠네. 뭘 찾는데? 예전에 여기서 택배를 보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언제 보냈는데? 나는 입을 열다가 멈췄다. 택배 상자에 날짜가 없었다. 테이프 라벨엔 1985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건 녹음된 날짜일 뿐이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한참 전 같기도 하고. 할머니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혹시 이름은 아나? 태연이요? 그런 이름을 아시나요?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텔레비전 소리만 가게 안을 채웠다. 태연이라고. 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다. 허리가 굽었지만 걸음은 단단했다. 그녀는 가게 뒤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왔다. 이 아이 말하는 거야? 사진 속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다. 5살쯤 돼 보였다. 아이는 웃고 있었다. 목에 작은 시계줄을 두르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 아이가 태연인가요? 내 아들이야. 최명자라고 해. 근데 그 아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40년 전에 잃어버렸어. 나는 말을 잃었다. 40년. 나와 같은 시간이었다. 어떻게 잃어버리셨는데요? 최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 공장 화재였어. 내가 일하던 공장에 불이 났고 그날 태연이를 데리고 갔었지. 어린이집이 파업 중이어서 사무실 한쪽에 채워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깨어났을 땐 병원이었어. 머리를 다쳐서 한동안 기억도 잘 안 났고 그 사이에 아이는 사라졌어. 경찰도 찾았고 병원도 다 뒤졌지만 끝내 못 찾았어. 나는 가슴이 조였다. 내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있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 불타는 건물, 울음소리, 누군가 내 손을 잡아 끄는 느낌.
혹시 그 공장이 어디였나요? 영도 쪽에 있었어. 봉제 공장이었지. 지금은 다 헐리고 없어. 나는 주머니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최명자의 눈이 커졌다. 이게 저한테 왔어요. 우연히. 최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받았다. 라벨을 읽었다. 입술이 떨렸다. 이건 태연이 아빠가 녹음한 거야. 아이 생일 선물로 만들었었어. 태연이 아버지는 화재, 나기 한 달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바람이 불었다. 가게 앞 풍경이 달그락거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질문을 해야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최명자가 먼저 물었다. 당신은 왜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한영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목소리가 낯설지 않아서요. 우리는 한참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최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요. 이야기 좀 더 해봐요.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보리차를 끓였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바람이 또 불었다. 그 바람 속에 무언가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부산에 머문 지 사흘째였다. 나는 복례동 근처 작은 여관에 묵고 있었다. 아침마다 최명자의 가게로 갔다. 그녀는 보리차를 끓여주었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는 주로 그녀가 했다. 나는 듣기만 했다. 태연이는 말이 빨랐어요. 2돌도 안 됐을 때부터 엄마, 아빠 똑똑히 불렀지. 아빠가 그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녀는 앨범을 펼쳐 보여주었다.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다. 젊은 시절의 최명자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옆에는 남자가 서 있었다. 태연이의 아버지였다. 나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아이가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부는 사진.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 사진.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의 목에 걸린 시계줄이었다. 가느다란 가죽끈의 작은 회중시계가 매달려 있었다. 이 시계는 아이 아빠가 만들어준 거예요. 태연이 돌잔치 때 시계 부품을 모아서 직접 조립했어요. 그 사람도 시계 만지는 일을 했거든요. 내 손이 멈췄다. 시계를 만지는 일.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안주머니에서 작은 헝겊 보자기를 꺼냈다. 보자기를 풀자 오래된 회중시계가 나왔다. 최명자의 숨소리가 멎었다. 나는 시계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은빛 케이스는 닳아 있었지만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게 그녀의 손이 떨렸다. 시계를 집어들더니 뒷면을 살폈다. 거기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태연에게 1982. 최명자는 시계를 가슴에 안았다. 어깨가 흔들렸다.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한참 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당신이 이걸 갖고 있어요? 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어릴 때부터 제 곁에 있었어요. 보육원 선생님이 제가 가지고 온 거라고 했어요. 보육원이요. 네. 저는 11살 때부터 은평구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 이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이름도 제가 지은 건지 누가 지어준 건지 몰라요. 최명자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주 어렸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불이요. 불타는 건물이 기억나요. 그리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드르륵 드르륵. 그런 소리요. 최명자 또요? 바람이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최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눈을 감았다. 맞아요. 그날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공장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바람 때문에 불이 더 빨리 번졌어요.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가게의 간판이 삐걱거렸다. 저 혹시 그 공장터에 가볼 수 있을까요? 최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헐리고 공터만 남았어요.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 최명자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일어났다. 그럼 같이 가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영도로 갔다. 다리를 건너자 바다가 가까워졌다. 부두가 보였다.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었다. 최명자는 앞서 걸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10분쯤 걸었을까? 그녀가 멈춰 섰다. 여기에요. 앞에는 넓은 공터가 펼쳐져 있었다. 잡초가 무성했다. 군데군데 콘크리트 기둥만 남아 있었다. 최명자는 공터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발밑에서 자갈이 밟혔다. 저기 저쪽 끝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태연이를 거기 재워뒀었죠. 그녀가 가리킨 곳엔 무너진 벽 일부만 남아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바람이 불었다. 풀들이 흔들렸다. 벽 근처에 이르렀을 때 발밑에 뭔가 딱딱한 게 밟혔다. 나는 몸을 숙여 풀을 헤쳤다.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뚜껑은 온전했다. 나는 상자를 들어 올렸다. 손에 쥐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이게 여기 있었네요. 최명자가 다가왔다. 나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시계 부품들이 들어 있었다. 톱니바퀴, 나사, 태엽, 그리고 종이 한 장. 종이를 펼쳤다. 손 글씨였다.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다. 태연아, 바람이 불면 내 목소리가 들릴 거야.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최명자가 종이를 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나는 상자를 꼭 쥐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무언가 들리는 것 같았다. 기계 소리. 아니, 누군가의 목소리. 태연아. 나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였다. 어린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불길이 보였다. 누군가 나를 안아 올렸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눈을 떴다. 손이 떨렸다. 최명자가 내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다. 바람이 계속 불었다. 그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최명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태연이일 수도 있겠네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도 나를 바라봤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바람만이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여관 천장을 바라보며 금속 상자 안의 종이를 계속 떠올렸다. 태연아, 바람이 불면 내 목소리가 들릴 거야. 내 목소리. 나는 평생 내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불린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다. 한영수라는 이름은 보육원에서 받은 이름이었다. 선생님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나는 누구였을까?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나는 일어나 가방에서 회중시계를 꺼냈다. 달빛 아래서 시계를 들여다봤다. 뒷면의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태연에게 1982.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갔다. 새겨진 흔적이 손끝에 느껴졌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새긴 글씨였다. 나는 시계를 귀에 갖다 댔다. 째각, 째각. 작은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마치 심장 소리처럼.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최명자의 가게로 갔다. 그녀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다. 내 모습을 보자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탁자 위에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도 잠을 못 잤던 것 같았다. 눈가가 붓고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이것들 좀 더 봐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앨범을 천천히 넘겼다. 돌잔치 사진이 나왔다. 아이가 한복을 입고 있었다. 작은 손에 붓을 들고 있었다. 돌잡이였다. 아이 뒤로 젊은 부부가 웃고 있었다. 다음 장, 해변 사진이었다. 아이가 모래 위에 앉아 조개 껍데기를 만지고 있었다. 뒤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그 다음 장,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큰 건물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최명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고 남편이 옆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건물 간판에 영도봉제 공장이라고 써 있었다. 내 손이 그 페이지에 멈췄다. 건물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건물 옆에 큰 나무가 낯설지 않았다. 은행나무였다. 가을이었는지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 나무를 본 적이 있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이 나무가 목소리가 잠겼다. 나는 사진을 들어 올렸다. 빛에 비춰 자세히 들여다봤다. 나무 아래 작은 그네가 보였다. 밧줄로 만든 그네였다. 나는 그네를 탄 적이 있었다. 누군가 내 등을 밀어주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웃었다.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최명자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기억나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다. 그네요. 나무 아래 그네가 있었어요. 최명자의 눈이 커졌다. 맞아요. 태연이 아빠가 만들어줬어요. 점심시간에 그네 태워주곤 했어요. 나는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최명자는 앨범을 더 넘겼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켰다. 이게 태연이 마지막 사진이에요. 사진 속 아이는 5살쯤 돼 보였다. 공장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크레파스가 놓여 있었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무언가에 집중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아이의 목에는 시계가 걸려 있었다. 내가 가진 그 시계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다.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다. 똑같았다. 은빛 케이스, 가느다란 가죽끈, 뒷면의 글씨까지. 최명자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아니, 확신하기가 두려웠다. 만약 내가 정말 태연이라면, 만약 이 여자가 정말 내 어머니라면, 나는 40년을 혼자 살았다. 가족 없이 자랐다. 누군가를 부모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이제 와서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최명자가 사진을 들어 올렸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 아이가 당신이라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저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침묵이 흘렀다. 가게 밖에서 차 소리가 지나갔다. 시계 초침 소리만 공간을 채웠다. 최명자가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나무 상자였다. 표면이 달아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이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다. 작은 한복, 신발, 모자, 그리고 공책 한 권. 최명자는 공책을 꺼내 내게 건넸다. 태연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나는 공책을 펼쳤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이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정성스러웠다. 집 그림, 나무 그림, 사람 그림. 한 페이지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위에 삐뚤삐뚤하게 글씨가 써 있었다. 엄마, 아빠, 나. 나는 그 페이지를 오래 들여다봤다. 그림 속 세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다. 해가 그려져 있었다. 꽃도 있었다.
행복한 그림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밀려왔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리움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했다. 나는 공책을 덮었다. 최명자에게 돌려주려고 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가지고 있어요. 당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태연이든 아니든 이건 당신이 가져야 해요. 나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노을빛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다. 최명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바람이 또 불고 있네요. 나도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은행나무 잎을 흔들고 있었다. 그 바람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바람 속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그날 밤 나는 여관방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꺼냈다. 최명자에게 돌려받은 테이프였다. 그녀는 내가 더 자세히 들어보라고 했다.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연아, 생일 축하한다. 아빠가 이걸 너한테 남기고 싶어서. 목소리가 끊겼다. 지직거리는 소음이 이어졌다. 나는 이번엔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다.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귀를 스피커에 가까이 댔다. 소음 구간이 길게 이어졌다. 3분쯤 지났을까. 그때 뒤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였다. 아니, 바람만은 아니었다. 그 뒤로 무언가 더 있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 같았다. 그리고 또 다른 소리. 사람 목소리 같았다. 여자 목소리.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태연아, 일어나야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테이프를 멈췄다. 다시 되감았다. 그 부분을 반복해서 들었다. 태연아, 일어나야지.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다. 아니, 들어본 게 아니라 기억 속에 남아있던 목소리였다. 엄마 목소리. 손이 떨렸다. 나는 플레이어를 껐다. 침대에 앉았다. 숨이 가빠졌다. 기억이 떠올랐다. 누군가 나를 깨우고 있었다. 따뜻한 손이 내 어깨를 흔들었다. 나는 눈을 떴다. 주변이 뿌옇게 보였다. 연기였다. 태연아, 빨리 일어나. 나는 일어났다. 기침이 났다. 목이 아팠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끌려갔다. 복도였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소리가 요란했다. 불이야. 계단을 내려갔다. 발이 헛디뎠다. 넘어질 뻔했다. 손이 나를 꽉 잡았다.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얼굴이 차가웠다. 숨을 쉬었다. 기침이 멎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나무 아래 누군가 나를 안아 올렸다. 낯선 사람이었다. 소방관인 것 같았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뒤를 돌아봤다.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엄마,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눈을 떴다. 여관 천장이 보였다. 숨이 거칠게 나왔다. 온몸에 땀이 흘렀다. 꿈이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바람 속에서 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태연아,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영도 공터를 찾아갔다. 혼자였다. 최명자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공터는 어제와 같았다. 잡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무너진 벽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어제 금속 상자를 발견했던 곳으로 갔다. 그 주변을 자세히 살폈다. 풀을 헤치고 땅을 조금씩 파헤쳤다. 맨손으로 흙을 긁어냈다. 손톱 사이에 흙이 끼었다. 한참을 파다가 단단한 게 만져졌다. 돌인가 싶었는데 아니었다. 작은 철판이었다. 녹슬어 있었다. 들어 올렸다.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다. 영도봉제공장 1985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더 있었다. 이곳에서 꿈을 꾸었고 이곳에서 사랑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철판을 가슴에 안았다. 주저앉았다. 잡초 사이에 앉아 공터를 바라봤다. 이곳에 건물이 있었다. 사람들이 일했다. 재봉틀 소리가 울렸다. 점심시간엔 웃음소리가 났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게 불타 없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강한 바람이었다. 풀들이 한쪽으로 쏠렸다. 그 바람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기계 소리, 사람들 목소리, 웃음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태연아, 바람이 불면 내 목소리가 들릴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입을 열었다. 저 여기 있어요. 아빠.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눈물이 흘렀다. 멈출 수 없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평생 참아왔던 게 터져 나왔다. 외로움, 그리움, 슬픔,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다. 한참을 울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울음이 잦아들었다. 손을 내렸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쳤다. 따뜻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손바닥에 흙을 털었다. 철판을 주머니에 넣었다. 공터를 한 바퀴 천천히 걸었다. 은행나무가 있던 자리를 찾았다. 이제 나무는 없었다. 그루터기만 남아 있었다. 그 옆에 서서 눈을 감았다. 기억 속에서 그네가 흔들렸다. 누군가 내 등을 밀어주고 있었다. 더 높이. 나는 웃고 있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다. 하늘이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눈을 떴다. 뒤를 돌아봤다. 최명자가 서 있었다. 그녀도 혼자였다. 우리는 한참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가 천천히 걸어왔다. 내 옆에 섰다. 함께 그루터기를 바라봤다. 나도 오늘 와봐야 할 것 같아서요. 한영수 저도요.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또 불었다. 최명자가 입을 열었다. 태연이는 그네 타는 걸 좋아했어요. 아빠가 밀어주면 하루 종일이라도 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못했다. 그날도 그네를 태워달라고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태워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다.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됐어요. 나는 그녀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또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나왔다. 떨렸지만 분명했다. 저 그네 탔어요. 기억나요? 누군가 등을 밀어줬어요. 높이 올라갔어요. 하늘이 보였어요. 최명자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계속 말했다. 약속 지켜졌어요. 늦었지만 지켜졌어요. 최명자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그 바람 속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어린 나의 목소리. 모두 섞여서 하나가 되어 흐르고 있었다. 해가 높이 떠올랐다. 구름이 걷혔다. 하늘이 맑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다. 시계를 열었다.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고 있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다. 부산을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최명자의 집을 방문했다. 구멍가게 2층에 있는 작은 집이었다. 그녀가 40년을 혼자 살아온 곳이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냄새였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안을 들여다봤다. 작은 거실이 보였다. 오래된 소파와 낡은 텔레비전. 벽에는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모두 태연의 사진이었다. 돌잔치, 첫돌, 해변, 공장 앞. 같은 사진들이 여러 장 복사되어 걸려 있었다. 어떤 건 색이 발해 있었고
어떤 건 테두리가 낡아 있었다. 40년 동안 그녀가 바라본 풍경이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들어와요. 최명자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머리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나는 거실로 들어갔다. 낮은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밥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많이 준비 못했어요. 그냥 집밥이에요. 또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최명자가 밥을 퍼주었다. 국을 따라 주었다.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맛있었다. 얼마 만에 이런 밥을 먹어보는 걸까? 혼자 살면서 늘 간단히 때웠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은 언제 이후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최명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먹는 걸 지켜봤다. 우리는 한참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다.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다. 식사를 마치고 최명자가 차를 끓였다. 보리차였다. 고소한 냄새가 났다. 나는 차를 마시며 벽의 사진들을 다시 바라봤다.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다. 5살 아이가 40년 동안 그 나이로 남아 있었다. 매일 아침 저 사진들한테 인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잘 잤냐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밤엔 잘 자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미친 사람 같죠? 사진한테 말 거는 거. 또 아니에요. 내 목소리도 조용했다. 또 사랑이에요. 최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처음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달려갔어요. 혹시나 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인사하는 거.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가슴이 조였다. 제가 정말 태연인지는 아직도 확신이 안 서요. 솔직한 말이었다. 기억도 완전하지 않고 증거도 확실하지 않고 DNA 검사를 하면 알겠지만 최명자가 손을 들어 내 말을 멈췄다. 안 해도 돼요. 또 하지만 당신이 태연이든 아니든 이미 상관없어요. 그녀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왔어요. 여기까지.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목이 메었다.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누군가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태연이를 기억해줄 사람. 그게 당신이에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덮었다. 따뜻했다. 그걸로 됐어요.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흘러내리는 대로 두었다. 최명자도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사진들을 스쳤다. 우리를 감쌌다. 그 바람 속에 무언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웃음소리, 노랫소리, 따뜻한 목소리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소리들을 들었다. 태연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나는 대답했다. 마음속으로. 네, 여기 있어요. 서울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같은 풍경이 지나갔지만 다르게 보였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게 문을 열었다. 먼지가 앉아 있었다. 일주일 넘게 비워둔 탓이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작업대에 앉아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냈다. 회중식의 금속 상자, 철판, 그림 공책,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벽 시계를 내렸다. 뒷면을 열었다. 배터리가 다 닳아 있었다. 새 배터리를 넣었다.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째각, 째각. 나는 시계를 벽에 다시 걸었다. 한 발짝 물러나 바라봤다. 이제 시계도 내 인생도 다시 맞춰야겠네.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을 꺼냈다. 명함 뒷면에 연필로 뭔가를 적었다. 최명자 어머니, 그리고 그 밑에 한영수 태연 아들. 명함을 서랍 가장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빛이 가게 창문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나도 이제 돌아갈 곳이 있었다. 부산의 작은 가게. 그곳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다음 주말에 다시 가기로 했다. 최명자가 부탁했다. 같이 시장 구경도 하고 밥도 해 먹자고. 나는 약속했다. 이번엔 지키려고 했다. 바람이 또 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태연아, 희미하지만 분명했다. 나는 작게 대답했다. 내 아빠. 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나갔다. 하늘 어딘가로, 바다 어딘가로, 시간 어딘가로.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 들어줄 거라고 믿었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가게 불을 껐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발을 디뎠다. 뒤돌아보니 벽시계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시계바늘이 움직이고 있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부드러웠다. 나는 잠자리에 누웠다. 오늘 밤은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잘 자거라, 태연아. 나는 눈을 감았다. 따뜻했다.